좋게 하셔가지고. 아니, 뭐라고 기분을 안 좋게 하시던가요? 이제 물러날 때가 됐나? 놀리고만. 그래서 좀 그때 당시엔 그랬습니다. 오상은 선수인가요? 네. 나이가 좀 있는 선수인데도 현역으로 지금 뛰고 있잖아요. 네. 혹시 그 유승민 코치도 네. 현역으로 좀 복귀해볼 생각 없습니까? 제가 여자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예, 네. 여자 선수들을 이제 저희 선수니까 제가 하는 거 보면서 정말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반대쪽에서 남자 선수들 훈련하고 있는 거 보면 너무 잘 쳐요. 탁구를.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조금 많이 움직이는 그런 탁구를 했는데 요즘 탁구 너무 빨라져서 그 스피드를 제가 지금은 따라잡기 힘들지 않나 해서 그냥 아예 접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얼마 전에 현역으로 돌아온 선수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여자 탁구 대표팀의 에이스 김경아 선수인데요. 그 반가운 얼굴을 저희 제작진이 만나서 또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네. 영상 한번 만나보시죠. 네. 네, 대한항공 소속에서 현재 선수를 하고 있는 김경아입니다. 아무래도 좀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좀 아쉬움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팀도 사실은 선수도 많이 부족하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선수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저한테서 또 더 보람이 있을 것 같고 해서요. 네,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엄마가 선수였을 때 모습을 못 봤으니까 그런 모습도 한번 보여주고 싶고 그랬을 때 애기들한테 더 자랑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대단하다. 처음에는 언니 왜 다시 탁구 쳐요? 하면서 그런 얘기는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이기고 나니까 아무래도 조금 경쟁 의식이 좀 생긴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우주방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이 바뀌면서 공격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공격도 좀 한 번씩 하고 기본은 어쨌든 방어죠. 네, 올림픽이라는 거는 사실은 정말 기존의 대회들이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제 긴장감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제 한 게임 한 게임 할 때 그런 순간순간이 정말 평생 기억에 남고 그러니까 최고의 극한의 긴장감을 훈련할 때부터 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원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선수가 없어서 좀 되게 평준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한 선수가 좀 튀어 올라서 좀 한국 탁구를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준비하는 데는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그냥 꿈을 꿔보고 있는 것 같아요. 2020년이면 어떻게 되세요, 실례지만? 43살일까요? 44살. 네. 탁구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보면서 그냥 김경아의 탁구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거에 그냥 만족해 주시고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깍신이죠, 깍신. 김경아 선수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는데 네. 저희 스포츠 대백과에서도 깍신 김경아 선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 이렇게 김경아, 유승민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해서 좋은 소식 저희에게 들려드린 것처럼 이제 이상수 선수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유승민 코치가 선후배를 떠나서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번 리우에서의 메달 가능성.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50대 5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유럽에서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저희랑 런던 올림픽 때 8강에서 했었는데요. 네. 그 나라가 지금 랭킹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독일이 건재하고 또 중국, 일본이 굉장히 강한 나라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물론 강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수하고 정영식 선수는 올림픽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올림픽이라는 거는 어떤 대회하고 굉장히 틀리게 그런 압박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본인들이 준비를 잘한다고 해도 현장에 딱 도착을 하면 그 압박감 속에 네. 조금 이게 부담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수는 특히 단체전만 뛰기 때문에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에 따라서 좀 이게 그 대회 결과가 달린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 탁구 역사에서는 사실 최대 난적은 늘 중국이었잖아요. 네. 이번 대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죠. 중국은 전 세계 최대 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목표, 꺾어야 되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런던 준비하면서 좀 더 많이 분석을 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승에 가서 중국한테 패하긴 했지만 좋은 경기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리고 뭐 유승민 코치도 선수 시절에 아테네에서 중국 선수를 꺾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 세계 랭킹을 보면은 1위부터 5위 중에 4명이 다 중국 선수고요. 예, 한국 선수는 13위, 15위, 18위에 랭킹되어 있는데 정영식, 주세혁, 이상수 뭐 이런 식으로 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뭐 조금 더 많이 분발을 해야 위에 올라가서 또 금메달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일단 실력에서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볼 구질이나 이런 게 좀 회전량도 많고 그래서 좀 받기도 힘들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사실 왜 중국이랑 하기가 힘드냐면 중국 선수들의 그 구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렇지, 연습을 못 해보는 그래서 거지. 연습을 못 해보고 보통 시합을 나가면 일단 한두 세트는 공을 적응하다가 시합이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공 회전량이라든가 어떤 그런 스타일이 너무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좀 적응이 좀 덜 된 상태에 나가기 때문에 좀 더 고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이 어떻게 보면 탁구 인구나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늘어가는 추세고. 아, 그래요? 예. 원래 어마어마하잖아요, 중국. 아직까지도 그 건재하게 막 그 대형 스폰서라든가 그 프로 리그가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 또 얼마 전에 또 팀이 하나 해체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점점 인프라가 줄다 보니까 SOL 선수들은 오늘 구단으로부터 해체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년 3월 이후 선수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절박한 처지가 됐습니다. 모기업 경영 사정이 표면적 이유지만 그보다는 최근 SOL의 2대 주주였던 대한항공이 지분을 매각하면서 탁구협회장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과 관계가 멀어진 것이 근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농심 3다수에 이어 SOL까지 해체되면서 이제 남자 탁구 실업팀은 단 3곳만 남았습니다. 선수들이 대회를 나가면 맨날 하는 선수들이랑 대회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발전을 하면 10명이 매년 같이 시합을 맨날 하는 거니까 새로운 구질이라든가 어떤 그런 전형을 접해보지 못한 채 연습을 하고 나가다 보니까 그런 중국 애들이랑 했을 때 어떤 초반 승부에서 많이 뒤처지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다양성이 거죠. 부족하다 보니. 네. 환경 자체가 좀 아쉽고. 네. 근데 또 그렇다고 또 이제 공략을 못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이제 중국 선수도 사람이고 긴장을 그럼요. 하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저희가 조금 더 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뭐 어떻게 뭐 놀려요? 어떻게 뭐 어떻게 해요? 예. 이 상대방을 더 긴장을 시켜야죠. 이제. 공이 회전할 때 반대로 이렇게. 근데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좀 미안해요, 사실. 부담 없이 좀 잘 즐겼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그런 부담감을 또 떨쳐내고 그 세계 계단에 중국 선수보다 더 높게 올라가 본 건 또 우리 유승민 선수가 그 기분을 알잖아요. 그쵸. 거기에서 우리 국가를 듣는 기분은 사실 이런 거 그렇게 후배들한테 막 자랑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평소에도 자랑은 많이 했는데요. 하는구나, 선수들이. 자랑이라기보다. 생색을 좀 내시는구나. 왜냐면 이제 워낙 그 올림픽 하나를 꿈을 안고 하는 선수다 보니까 많이 물어봐요. 또 질문이 많아요. 상수가. 그래서 야,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고 기분이 어떻더라라는 걸 얘기해 주는데 저도 사실 그 올림픽 전에 그 시상식에 하는 장면을 한 6개월 이상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게 현실로 다가왔고 진짜 그 세계 최강 중국 선수들이 이렇게 두 명이 딱 있는데 기분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아니, 그 구체적으로 정말 해보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그 트레이닝 하신 거죠? 머릿속에 어떻게 그렸어요? 뭐 내가 계단을 걸어간다, 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딱 그 1, 2, 3 이렇게 해놓고 딱 그러면 이제 1등이 맨 마지막에 들어가거든요. 시상식에. 그래서 1등이 딱 들어가서 상상해. 네, 중국 애들 아웃 한 번씩 딱 하고 이렇게 어깨 한번 툭툭 쳐주고 올라가가지고 수고했어. 딱 하는 걸 상상을 이제 항상 했었습니다. 어깨 쳐주는 게 네. 제일 마음에 드네요. 어깨 쳐주는 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2등이지? 이렇게. 제 밑으로 이제 중국 선수들이 한번 쓰는 걸 한번 보고 싶기는 해요. 그것도 꿈이기도 하죠. 이제 제일 위에 올라가서 태극기 올라가는 걸 보고 네. 애국가를 듣는다는 게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일 것 같아요. 되게 설레요. 그런 거. 정말 눈을 눈이 그냥 초우처럼 빛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진정성이 정말 느껴지네요. 우리 그 이상 선수가 이제 단체전에서 활약을 하게 될 텐데 단체전이 무엇보다 호흡이 중요하잖아요. 영식이랑은
일단 복식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영식이랑 세계대회 때도 복식을 맞춰봤고 그다음에 이번에 아시아 선수권 때도 복식을 맞춰봐서 근데 해보니까 좀 잘